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상으로의 초대에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야기꾼으로 그리고 춤꾼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게 된 박혜연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이 정말 추운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한국 춤은 어떤 분야인가요? 네, 굉장히 낯설고 아마 생소한 분야일 텐데요. 오늘 그래서 토크 콘서트로 오늘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일상에 한국 춤을 한 걸음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이야기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 홀담에서는 어떻게 한국 춤을 즐겨야 되는지 도대체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한국 춤을 온전히 즐기는 방법을 5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음을 열고 한국 춤의 전체적인 느낌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춤 하면 내가 절대로 공감할 수 없는 과거의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과거에 만들어진, 오래전에 만들어진 문화예술임에는 맞지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과 생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뛰어넘어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작은 울림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국 춤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한국 춤을 온 마음과 감각을 열어서 즐겁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분명한 곡선의 움직임을, 아름다움을 느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춤 보신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발레와 달리 왜 이렇게 동작이 어정쩡하고 불분명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한국인들이 가지는 세계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우리 사람,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만물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 고정된 실체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진 한국인들이 추는 춤이다 보니 선과 형태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양상이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우리 문화에서 곡선이 유난히 많이 발견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제가 지금 한복을 입고 있죠. 네, 한복에 이 둥근 소매선, 그리고 백자에 미끄러지듯 부드러운 곡선, 그리고 한옥에서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듯한 처마, 이런 우리 문화에서 곡선이 많이 발견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한국인이 가지는 세계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춤을 보실 때에는 그래서 저렇게 불분명하고 곡선의 형태를 취하는구나 라는 이해를 가지고 보신다면 한국춤이 조금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느린 움직임 속에 춤꾼의 내면을 잘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춤이 유독 졸린 이유, 바로 느린 움직임 때문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느린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춤은 표현의 춤이기보다는 성찰의 춤입니다. 외부로 감정을 막 표출하기보다는 춤꾼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움직임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승무라는 작품 잘 아실 텐데요. 승무에서 곡갈이라는 걸 쓰죠. 곡갈을 쓰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외부로 향하는 시선을 차단하고 춤꾼이 자신의 내면에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느린 움직임 속에서 도대체 뭘 봐야 되지? 역시나 재미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때 그 춤꾼의 내면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신다면 조금 더 한국 춤을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동작 속에 상징과 구체적인 이미지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술도 추상화, 사실화가 있죠. 네, 한국 춤은 이것에 비유하자면 추상화에 가깝습니다. 각각의 움직임의 의미를 담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주제를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북춤이나 장구춤, 소고춤과 같이 굉장히 신명나는 춤들은 추상적으로는 신명이라는 감정을 표현하지만 사실 각각의 움직임이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춤도 때로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일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부채춤 다 아시죠? 네, 부채춤의 경우는 부채로 뭘 만들죠? 네, 맞습니다. 꽃과 나비, 그다음에 산과 파도 이런 것들을 표현하거든요. 우리가 그 부채춤 하면 88 올림픽, 아이고 너무 나이가 나오나요? 네, 네, 88 올림픽이나 이런 행사를 떠올리시지만 사실 부채춤 이면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보시게 될 작품이 건무인데요. 건무는 검이라는 칼이라는 무구를 통해서 굉장히 단단하고 결연한 마음을 추상적으로 드러내지만 그 안에도 구체적인 모습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결을 하는 듯한 사위, 그리고 추운 겨울날 매화꽃이 피는 듯한 모습을 이렇게 손으로 구체적으로 그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상과 사실을 넘나드는 것이 또 한국춤만의 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작품을 보실 때는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어떤 이미지, 그다음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 어떤 상징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보신다면 좀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춤에서 표현하려는 감정과 철학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 인간의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데요. 그리고 더 특별한 것은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는 어딘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라는 철학적인 고민과 대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매일 하는 고민 아닐까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한국춤 안에서는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과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읽어봐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살풀이춤 같은 경우는 애잔한 슬픔을 드러내지만 중반 이후에 이 슬픔을 상징하는 수건을 던집니다. 그래서 슬픔을 내려놓고 내가 조금 더 힘차고 당당하게 걸어놔야 되겠다라는 어떤 삶의 긍정적인 태도가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읽어주신다면 아마 한국춤을 조금 더 공감하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적진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 호응인데요. 공감이 가고 같이 흥이 날 때는 얼씨구 좋다. 지화자 뭐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흥을 마음껏 표현하시면서 또 춤꾼과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하는 시간을 만든다면 훨씬 더 신명나는 또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국춤을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네. 두 가지 작품을 먼저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박혜연의 건무입니다. 네, 접니다. 네, 건무는 궁중무용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검이라는 그 무구의 특성상 굉장히 단단하고 결연한 마음을 추상적으로 드러내지만 그 안에 또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발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보시면 재미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동준, 권진수의 한량본색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한량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한량이 벼슬에 이르지 못한 양반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걸 찾아보면서 놀고 먹어서 좋겠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지만 사실 이 작품에서는 한량의 다른 측면을 좀 집중합니다. 삶의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제약에서도 벗어나서 호방하게 삶을 논의는 태도를 지닌 사람. 저는 요즘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네, 워킹, 일도 중요하지만 나의 어떤 여가라든지 라이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신조어가 이 작품하고 딱 연관시켜서 떠오르더라고요. 아마도 한량은 지금으로 치면 워라벨을 즐기는 남자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오늘 이곳에 와주셨을 텐데 한량의 모습을 춤 사이를 보시면서 잠시나마
삶에서의 자유란 무엇인지를 떠올리시면서 그 자유로움을 만끽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두 가지의 작품 감상 후에 다시 이야기꾼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여러분 잘 재밌게 감상하고 계시나요? 네, 한국춤 재밌죠?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 겹담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이 시간에는 좀 춤꾼들의 소박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춤 미학연구소 소장님이시자 한국무용가로 열심히 활동 중이신 이용희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이용희입니다. 네, 와. 네, 여러분들 아마 춤꾼들이 무대 위에서는 몸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말로 이 춤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어쩌다가 한국무용을 그 많은 춤 장르 중에 한국 춤을 추게 된, 그리고 지금까지 추시게 되는 이유가 무언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현대무용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요? 네. 그래서 현대무용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좀 공허함을 많이 느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한국무용으로 전과를 하면서 정서적으로 마음의 치유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한국춤은 움직임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정서를 몸으로 체득을 하듯이 어떠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연과도 연결되어 있어서요. 사실 저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숨을 쉬는 듯한 그런 편안한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춤을 추면서 마음에서 우러난 그런 진정성을 발현하고 또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여러 미감들, 또 삶의 경험에서 오는 그런 깨달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한국 춤을 아직까지 추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워낙 훌륭한 춤꾼이셔서 고등학교 때까지 현대무용 했다는 거를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었는데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한국춤을 왜 했을까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데요. 여기 어디 계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움직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발레를 할 외모는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국 춤과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어릴 때는 사실 좀 기술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는 좀 그런 약간 부담감 때문에 어떨 때는 또 춤이 싫어질 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한국 춤이라는 거는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라든지 또 생각, 이런 것들이 잘 투영되는 춤이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더 지금까지 애정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그럼 한국 춤을 통해서 선생님은 어떤 감정이나 어떤 메시지를 관객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저희 한국춤의 감정을 떠올리면 흥과 신명을 생각하지만, 물론 이제 한과 신명처럼 드러나는 감정과 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무심의 감정 등 네. 개인의 내면과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감정과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작품이 농계의 별곡이잖아요. 네, 살풀이 농계별곡. 네. 농계라는 역사적인 인물의 서사를 담아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서사를 담아서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부재, 또 그리운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수건 사이의 슬픔과 또 애환과 또 억눌러진 그런 감정 등을 눈물로 정화할 수 있게 그렇게 표현했던 공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의 한국 춤은 기쁨과 슬픔이라는 그런 희노애락의 감정과 또 철학적인 부분을 또 담아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사실 저희 장르가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장르잖아요. 네. 그래서 공동체적인 그런 연대감, 네.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 정말 감정과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장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한국 춤 하면 한의 춤, 슬픔, 이런 것만 많이 말씀하시지만 사실 오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이후의 공연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하고 그 스펙트럼이 정말 넓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좀 묘미를 맛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전통춤도 그렇고 클래식이라는 분야가 결국은 아티스트의 재해석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전통춤을 그냥 수동적으로만 추시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나의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걸 또 어떻게 드러낼까 이런 지점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시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의 살풀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게 아닌가라는 아이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사실 이거는 저희 남편이 저한테 물었던 질문인데요. 네, 결혼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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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춤추는 순간에 무슨 생각하냐? 뭐 예뻐 보일까? 웃을까? 뭐 이런 생각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선생님 춤출 때는 어떤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연습할 때의 춤의 생각과 또 오늘과 같이 이렇게 무대에서의 춤의 생각이 관점이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연습할 때 춤의 생각은 사실 관객들의 생각과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작품의 순서를 틀리면 어떡하나, 아니면 소품이나 의상 네. 등에서 실수할까봐, 아니면 이때는 웃어야 되나, 아니면 이 장단의 변화에서 이 작품에서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맞나요? 네.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민과 또 연습도 많이 하고요. 저는 관객들에게 제 춤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고 또 무엇을 전달하고 싶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진정성이 담긴 춤을 좀 춰야 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요. 또 오늘과 같은 이런 무대에서는 춤과 음악이 하나의 혼연일체를 이루듯이 어떠한 시공간의 분리 없이 어느 순간 공연이 끝나버린 그런 경험을 또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춤에 대한 본질 또 고유성 등을 알고, 사실 우리의 한국 춤의 묘미가 내면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심을 드러내야 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발현할 수 있을까, 좀 그런 부분을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사실 춤추기 전에는 머릿속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할까 저렇게 표현할까 뭘 전달해야지? 근데 사실 음악이 시작되고 나면 음악과 제가 정말 하나가 돼서 그 공간과 내가 되게 하나 되는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그런 되게 몰입의 경험을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춤꾼들도 다들 하는 경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그 춤꾼들의 일상을 또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춤만 추나? 옛날에는 뭐 이슬만 먹고 사나? 네, 그런 질문들도 받은 적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선생님 어떤 일상을 보내시나요? 정말 그 춤꾼들이 춤만 출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 하죠. 그래서 뭐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뭐 딸로서 또 며느리로서 또 학교 선생님으로서 정말 다양한 일상을 살아가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춤꾼이라서 춤에 대한 예술성 또 어떠한 뭐 전통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정말 춤에 대한 사유는 정말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집안에서 살림을 할 때도 뭐 이렇게 거울 청소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섬세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지 한 번씩 움직여 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바쁘고 또 이렇게 아주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네. 또 때로는 또 이제 집에서 저희 또 컴퓨터 작업도 오래 네. 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다가 또 안 나오면 집에서 또 불만도 너무 많이 있고 네. 네, 그러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정말 노력하면서 몸과 마음 닦음의 수신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박현 선생님이 또 오늘 공연을 위해서 네. 또 얼마나 또 바쁜 하루로 또 살아가셨겠습니까?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준비와 애를 쓰셨을 텐데 우리 이런 의미에서 박현 선생님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박현 선생님이 학교에서 연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저와 같이 비슷하게 실기와 이론을 같이 이렇게 병행하는데 오늘도 아까 막내 아들이 열이 39도 올랐다고 아프다고 연락을 받았던 네. 전화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박현 선생님의 그 하루하루 일상이 저는 참 궁금한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네, 선생님의 네. 일상은 어떠신가요? 아이고, 네, 뭐 다 비슷한데요. 이제 또 뭐 엄마로서 아내로서 역할이 또 많잖아요. 또 선생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뭐 아이들하고 사실 부대끼는 시간이 저한테는 제일 많은 시간인데 저는 그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춤을 추는 시간은 아니지만
결국 일상이나 삶에서의 저의 경험과 생각이 춤에 다 어떤 표현으로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또 의미가 있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춤꾼들의 생각과 고민들 좀 느껴지셨나요? 네. 한국 춤을 추시는 분들이 정말 그 감정 표현이라든지 어떻게 그 작품을 해석할지에 대해서 정말 부단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닿을지 어떻게 전달될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앞으로도 저희도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여러분들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와,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만나보실 작품은 잠깐 이야기도 나왔는데 논개별곡이라는 논개의 서사를 담은 살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논개라는 인물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외장을 껴안고 그 투신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아마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뭔가 자기 그 삶에 대해서 너무 애환이 남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결연한 마음도 있고 그 복잡한 마음을 수건이 그녀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무쌍한 수건 사이를 보시면서 논개의 마음을 흠뻑 느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용희 선생님 이따가 무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질문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어려운 질문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러분들 부족한 답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남은 연말 여러분들 건강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작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나와서 죄송합니다. 네, 또 나왔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그 논개가 껴안고 그 진주 남강에 투신할 때 그 외장이 자신의 남편을 또 죽인 원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좀 잘 느껴졌나요? 굉장히 슬프고 단단하면서도 또 애잔한 그런 슬픔이 느껴지는 작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제가 일부러 관객 여러분들 눈 보이도록 이렇게 환하게 좀 켜달라고 했거든요. 네,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 시간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과 그 다음에 네이버 폼 예약을 받을 때 한국 춤에 대해서 궁금한 점 다 남겨주세요라고 했더니 너무 놀랐던 게 너무 많은 질문을 주셔서 그 중에서 추려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로 아직 안 넘어갔군요. 네, 몇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에 나온 질문과 그 다음에 오늘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좀 넘겨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분이 오늘 오셨을까요? 네, 여기 빈자석을 보니 안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첫 번째는 한국 춤이라 하면 무언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건지 궁금하다. 너무 똑똑하신 분이 이런 핵심적인 질문을 또 주셨더라고요. 네, 글쎄요, 제가 뭐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한국 춤은 한국의 미학과 정신을 담고 있는 모든 춤을 우리가 한국 춤이라고 일컬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국 춤의 종류 정말 많죠. 네, 제가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한국 춤은 한국의 전통춤, 저희 오늘 공연은 사실 전통무용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무용, 그리고 신무용과 창작무용을 좀 분류가 할 수가 있겠는데, 전통무용은 또 세 가지로 나뉩니다. 네, 궁중에서 주로 추어졌던 궁중무용과 민중에서부터 시작돼서 예술적인 감각이 더해진 민속무용, 그리고 제례나 굿에서 의식으로 활용되었던 의식무용으로 좀 나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900년대 개화기로 넘어오면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감각이 더해져서 이제 신무용이라는 또 이제 새로운 한국 춤의 전통춤에서 발생된 또 그런 또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승희라는 인물, 네,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핫하죠? 네, 스테이지 파이터 정말 많이들 보시는 것 같은데, 한국의 전통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움직임과 정서를 활용해서 굉장히 현대적으로 재창조해낸 이제 또 창작무용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춤이라고 했을 때 이런 모든 그 부분을 우리가 한국 춤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어떻게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 공연의 춤 선정 이유, 너무 또 핵심을 찌르는 또 질문이셨는데요. 오늘 좀 전통무용 중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궁중무용에서부터 시작된 건무, 그 다음에 민속무용의 또 일종인, 그 다음에 뭐 북춤이라든지 살풀이까지 좀 다양한 춤들을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남자의 춤과 여자의 춤을 좀 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한국 춤이라고 하면 여자들의 전유물로 좀 생각하는데, 오늘처럼 남자가 주인공이 되는 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너무 멋있었죠? 네, 굉장히 두 분 어렵게 섭외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1인무와 2인무, 3인무, 그 다음에 정적인 춤, 동적인 춤까지 좀 다채롭게 보여드리고자 오늘 공연의 춤을 이렇게 네 가지로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네, 마지막 작품도 남아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가락에 따라서 춤사위가 달라지느냐, 한국 춤의 움직임 박자와 가락 너무 궁금하다. 이거는 저보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음악 감독님이 더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잠시 마이크를 넘기고, 네, 우리 이성준 음악 감독님 큰 박수로, 네.
네, 그러셔도 됩니다. 네. 네. 아이고, 선생님. 며칠 전에 레미콘이 뒤에서 박았대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인데 저를 너무 이렇게 또 네, 저를 또 너무 네, 이렇게 아껴주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굉장히 또 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네, 인사가 힘듭니다. 인사가. 네, 선생님 어떻게 우리나라 음악의 장단, 춤 장단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네, 선생님 잠시. 네, 네, 네. 아, 네, 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이성준입니다. 레미콘이 저번 주에 이렇게 뒤에서 받아가지고요. 근데 제를 받은지 모르고 한 번 더 밀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알고도 당하니까 이렇게 안 아픈 데까지 아파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제가 공연할 때 이런 거 놔두고 공연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라도 안 하면 제가 오늘 불릴 수가 없을 것 같아갖고 혹시 속으로 이렇게 건방지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질문 저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제가 뭐 2번 이런 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예, 네, 너무 네.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네, 네. 저희 전통 춤의 가락 장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장단이 없으면 춤을 추기가 힘들 정도로 그 장단이 그 춤을 그날의 그 춤 무용수를 잘 추게 하고 못 추게 하고 이제 그런 걸 좌우하는데 일단 그 저희 전통 장단은 느린 장단. 그래서 만이라는 걸 쓰고 그다음 중간 정도 되는 그 장단 그리고 사기라고 해서 빠른 장단 그래서 만중사구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느린 장단에는 뭐가 있냐면 진양조라고 해서 산조에 진양조 그래서 3박자 계통에 6박이 총 그 18박자를 한 장단으로 보는 진양조라는 장단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추는 춤의 승무의 기념불 장단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저희 나라의 어떤 그런 전통 장단은 사실 같은 박이 너무 많은데 어디에 강세를 두냐에 따라서 장단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그래서 여쭤봤어요. 혹시 오늘 그 관객층이 어떻게 되냐니까 복잡다양하다고 해서 네. 여러분들 직접 그 장단을 들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네. 일단 그 가장 중요한 장단은 저희는 국거리거든요. 국거리. 제가 생각했을 때 국거리라는 장단은 12박짜리 장단을 다 포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거리 장단 한번 쳐줘 보시겠어요? 네. 네, 굉장히 어렵게 쳤는데 네, 이게 국거리 장단입니다. 근데 같은 12박 장단인데 타령이라는 장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탈춤에 추는 중 그런 장단도 국거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강약이 달라요.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은 장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춤에 많이 보는 살풀이, 그렇죠? 수건을 들고 추는 방금 전에 농개 살풀이 때 보셨지만 살풀이 장단 한번 쳐줘 보세요. 예, 똑같이 다 12박의 한 장단이 되는 장단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중중물이라는 산조 장단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12박이지만 어디에 강을 두냐에 따라서 장단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전통 장단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장단을 알고 춤을 보시면 더 재밌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 네. 질문에 답이 되셨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감히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전통 음악 하시는 선생님, 아이고 괜찮으세요? 전통 음악을 하시지만 정말 창의적이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또 우리 감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갈 텐데요. 스테이지 파이터 너무 즐겁게 보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 들었는데 무용학원 운영하시는데 요즘에 그렇게 한국 무용 배우로 많이 오신대요. 그래서 너무 와, 이게 매스컴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전통 무용도 대중화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또 환호해 주시는 거 보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저희들의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음악적으로도 오늘은 저희가 이제 국악
악기로만 하지만 서양 악기와 또 함께하는 그런 한국 전통춤 공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상도 굉장히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연도 있고 오늘의 저의 공연도 좀 이런 거를 희망하고 또 이렇게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통춤도 대중화의 가능성이 있지만 약간의 변화와 관객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남겨두고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좀 전달하고 싶거든요. 네, 선생님들 우리 관객 여러분들 혹시 한국춤에 대해서 미리 적진 않았지만 이런 거 좀 궁금하고 나누고 싶다. 좀 한 3분 정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서 해주시면 더 뒤돌아서 봐서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 무용에 완전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앞에 3개의 춤들을 봤는데 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더라고요. 칼을 들고 부채를 들고 수건을 들었는데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생각하는 칼의 기능이랑 수건의 본래 기능이랑 네. 부채의 본래 기능이 보이지는 않아서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근데 그래서 각 춤마다 그 오브제들이 네. 바뀌어도 그것이 그 농계 배곡인지 하양 배곡인지 네. 라고 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와, 너무 훌륭하십니다. 선생님 오늘 이런 워딩이나 이런 걸 들어보니까 뭐 오브제 뭐 이런 워딩 들어보니까 예술하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좀 추측이 되는데요. 되게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한국 춤에서 항상 무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무용에 사용되는 그 소도구를 무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구를 모두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구가 없는 춤도 있고 살풀이도 오늘 수건을 든 살풀이를 보셨지만 수건을 들지 않은 살풀이도 있거든요. 민살풀이라는 춤도 있는데 지금 질문 주신 거는 그 원래 오브제의 기능과 좀 다르게 비춰진다. 그런 게 가능한 그 마지막 포인트 질문이 바꿔도 되는가? 네. 칼춤이 아니라 네, 건무라고 할 수 있는가? 건무라고 할 수 있는지.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제 답변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 예술이 가지는 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가지는 어떤 그 도구의 특성과 본질이 있겠지만 그걸 또 새로운 각도로 틀어보고 그리고 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또 예술에서만 할 수 있는 허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건무 같은 경우는 또 완전히 그 의미에서는 벗어났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건무에서 그 검이라는 게 결국은 칼이잖아요. 칼의 특성은 뭔가를 벨 수도 있고 찌르고 뭔가를 해치고 그리고 또 금속 성질이 있기 때문에 되게 단단한 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검의 특성에서 좀 비롯돼서 이 춤에서는 굉장히 단단하고 결연한 마음을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검의 기능은 아니지만 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어떤 일부를 그래도 춤에서 담아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가진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서 정말 또 다른 시각을 입혀서 그 춤에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공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족한 답변이지만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2번째 질문 네, 또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네, 아이고, 네, 네, 여기 먼저. 네, 여기 먼저 해주셔서 네, 여기 하고 또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또 이 자리에 네 베스트셀러 작가님이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님이시자 백희성 건축가님이시거든요. 네, 선생님. 네. 네. 제 소개할 건 아니었는데. 네. 제가 보니까 네. 저는 이제 한국 춤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좀 다른 걸 느꼈는데 아까 건무 추실 때 보니까 이렇게 옷깃이 떨릴 정도로 굉장히 엄청나게 힘을 주신다는 걸 느꼈는데 네.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데 속 안에서는 엄청나게 근육을 쓰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춤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힘이 밖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안으로 숨기지만 또
그 옷깃의 떨림 때문에 드러나는 그 내면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면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너무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우선은 제 옷깃이 떨린 거는 이제 저의 내공이 부족합니다. 네, 아마 단전의 힘과 이제 수련이 더 많이 되어 있었다면 사실 떨리지 않을 텐데 우선 제가 내공이 부족하여 좀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이제 또 문제의 또 핵심은 한국 춤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유외강의 춤이지 않을 반대로 얘기했나요? 네, 반대로 얘기했네요. 네, 지금 약간 머릿속이 하얘져가지고 네. 외유내강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유내강의 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안으로는 정말 저희가 춤추고 나면 정말 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정말 많은 근육과 이제 호흡이라는 걸 쓰는데요. 그래서 훈련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안에서 그런 힘을 주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유려한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것처럼 안에서는 굉장히 힘을 주는 것 같은데 또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움직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좀 그런 겉으로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이려면 안으로 되게 단단한 그 힘과 내공이 쌓여야만 결국 그런 움직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저기 소림사의 어떤 그 무술 같은 걸 보더라도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래서 한국 춤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모든 춤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끊임없는 훈련과 좀 그런 내공이 쌓여야만 그런 부드러운 움직임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여기 어디서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아이고, 우리 꼬마 친구가 또 질문하는군요. 네, 저희 아들입니다. 네, 일어나서. 그 아까부터 계속 생각하던 건데 원래 그렇게 화장 진하게 했어요? 좀 무서워요. 아이고, 여러분.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공연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이제 공연하고 들어가면 제가 이제 이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저희 아들들이 막 이러면서 저를 못 봐요. 빨리 눈썹이라도 떼라고. 괴물이라고. 너무 중요한 질문 줬는데 사실 저도 오늘 생각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분장을 해야 될까? 화장도 아니죠. 분장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좀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전에는요. 한국 춤이 정말 집에서 마당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궁중에서 이렇게 추워졌잖아요. 굉장히 근거리에서 추워졌기 때문에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아마도 이런 꾸밈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신무용 말씀드렸는데 개화기 이후에 이제 서양식 극장이 들어왔거든요. 오늘의 이 공연장은 굉장히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공연장이지만 그래서 서양의 극장이 들어오면서 관객과 그 다음에 무대가 예전에는 하나였는데 이분화되면서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춤꾼이 이제 멀리 있기 때문에 그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그때부터 아마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불필요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렇게 좀 근거리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정말 마당 같은 공연장에서는 이런 분장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부터 이렇게 안 할게요. 네. 그리고 한국 춤의 이제 본질을 생각했을 때 사실 그 내면이 되게 전달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굳이 앞으로도 극장의 무대에 쓸 때라도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나에 대해서는 좀 저도 앞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어떻게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 질문을 좀 넘어갈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물었더라고요. 박혜연에게 춤이란 뭐냐?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좀 저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사실 됐는데 저는 사실 여기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정체성은 사실 연구자이자 교육자입니다. 네, 제가 춤꾼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춤을 췄지만 성인이 된 다음에는 글이나 이제 이런 강연으로 제 생각을 전달하는 거에 좀 더 익숙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 보일까요? 40대거든요. 너무 그렇게 보이나요?
이제 40이 되기 좀 감사합니다. 네, 40이 되기 좀 전에 좀 세상과 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을 어느 날 불현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잊고 있었던 언어죠. 제가 이제 글하고 말로는 이제 되게 익숙하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잊고 있었던 나의 언어, 춤을 다시 춰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고, 저희 선생님도 여기 와주셨는데 선생님께 다시 되돌아가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혜연에게 춤이란 세상과 소통하는 제가 다시 찾은 저의 언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는 춤과 이야기라는 두 가지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또 이렇게 한국춤을 해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자리 마련할 테니까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하나의 작품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작품은 박혜연, 이용희의 북춤입니다. 북춤은 제가 되게 어릴 적부터 이 춤을 췄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두 아이를,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가 되게 지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어느 날 무용실에 갔는데 북을 딱 맸는데 그 북춤이 그날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말을 걸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걸었냐면, 삶이 고되지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기적이고 기쁨이지 않니? 이런 아이들 너무 예쁘지 않니? 라고. 이럴 계획이 전혀 아니었는데. 네.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정말 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그래서 그날 생각하게 됐어요. 북춤에서 흥이라는 게 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음악이 나오면 신나서 췄었어요, 어릴 때는. 근데 우리 춤에서 흥과 신명이라는 게 이런 살아있는 기쁨을 정말 노래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북춤은 그런 마음으로 저는 추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원래 이 춤이 이제 동무로 많이 추어지는데, 오늘 아까 겹담을 나눴던 이용희 선생님과 함께 출 건데, 오늘 이 춤을 보시면서 그 가족과 그 다음에 친구와 그 다음에 오늘도 연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연인과 함께하는 이 정말 인생의 기쁨, 그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는 마지막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야기꾼으로서의 저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 너무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좀 휴식과 위로와 그 다음에 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깐 불을 좀 켜주시면, 그 객석에 불 좀 잠깐만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없었던 건데요. 지금 원래 그 박혜연 선생님이 저렇게 안 울었으면 여기에서 연주자 소개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냥 들어가 버리셔가지고 저는 우리 조명 감독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 마이크 좀 켜주시겠어요? 예. 너무 죄송합니다, 선생님. 네, 다시 조명 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 이렇게 감정 조절을 못하고 제가 그냥 들어가. 너무 죄송합니다. 들어가시면 제가 할게요. 아닙니다, 선생님. 저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오늘의 이렇게 멋진 음악을 연주해 주시는 우리 악사 선생님을 네. 악사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 대금과 오늘 음악에 제 건무의 작곡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성준 감독님 못 일어나시고 제자리에서 네. 엎드려 절 받는 그런 이 소금이라는 악기예요. 네. 엄청 음악 천재시거든요. 근데 아버님도 음악을 하셨고 자녀 두 분도 음악을 하시고 음악가 집안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아쟁의 정성수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해금의 김기범 선생님. 네, 피리의 장수호 선생님. 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죠. 장구의 박정훈 선생님. 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정말 어렵게 모셨거든요. 장세납이라는 악기의 고령우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타악기를 연주해주고 계시는 최성목 선생님. 오. 감사합니다. 원래 아까 여기까지 하고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제가 왜 부냐면요. 여기서 북을 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불어야 되는 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가 사실은 오늘 아리랑을 부르려고 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딱 1분 30초라서 이게 이야기가 있는 그 공연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가 있는 걸로 그냥 바꿔볼까 싶어요. 우리 판소리를 보면 심청전에 이제 임당수 빠지기 전에 그 마지막 그 아버지한테 밥을 차려주잖아요. 그럼 이제 그 마지막으로 밥을 차려주고 아버지한테 보이지는 않지만 절을 해요. 그때의 그 심청이의 마음을 대금으로 불어볼게요. 다 심청이가 되셔야 됩니다. 네.